짱구 박사의 주식의 모든 것.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10월 16일 마감 시황 그리고 매매 전략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우선 시황으로는 일단 코스닥이 비교적 큰 반등을 보여서 다행히 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반대로 코스피는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대외적인 이런 불안 요인을 코스닥은 다행히 피해갔는데 코스피는 그대로 받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외인하고 기관 쪽에서 코스피의 경우 강력한 매도가 나왔어요. 이따가 정확한 수치를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외인 위주로 선물 대량 매도가 나와서 일단은 코스피는 정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고요. 제가 봤을 때 이 모습은 중국 증시를 좀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가 금일 개장 초에 약간 상승 쪽으로 가다가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환율 보고서가 그 환율 조정국으로 지정을 안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는데 장 마감을 들어서 아마 차익 매물로 인한 하락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은 큰 폭의 하락은 없고 약간 약보합, 강보합 내지는 약간의 상승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차트 한번 보고 진행할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코스닥을 매매하시고 계시니까 코스닥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뭐 음량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저는 괜찮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 자체가 일단 그 웨이다고 기관이 양 매수가 들어왔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에요. 이런 섹터 자체가 매수가 굉장히 골고루 들어와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그때 아일랜드 갭으로 나왔던 이 공간을 빠르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일단 단기 반등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역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의 반등은 철저하게 제약바이오가 1등 수급주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을 할 때는 대형 제약 섹터를 꼭 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코스피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썩 좋지는 않는데 일단은 이 지점 내일 저가를 붕괴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일 저가를 붕괴를 하게 되면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붕괴를 안 해야 되고 이거는 IT를 보셔야 돼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IT 관련해서 매수 주체가 어떻게 되고 들어오는지 그걸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보시면은 선물에서 외인들이 2,400억의 강력한 매도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 금액을 기관이 개인이 전부 다 받은 게 아니라 기관 쪽에서 약 1,600억 정도의 매물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선물 매도 쪽에서 포지션을 이렇게 잡았고 지금 사실 실물 쪽 그러니까 주식으로 기관이 매도를 하고 선물로 해지를 하는 모양이 보이는데 과연 내일 이제 기관 쪽 특히 금투 쪽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코스피의 방향성은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종목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금일 어제장 매매 종목 먼저 관심 가졌던 종목들 그리고 종가 베팅 종목 살펴보고 나머지 관심 종목으로 갈게요. 일단 어제 급락을 했던 네이처셀이거든요.
사실 네이처셀 같은 경우 어제 급락의 이유가 너무 불분명했잖아요. 찌라시에 의한 그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어제 이 내용은 3일 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죠. 사실 이렇게까지 하락을 만들 이유가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종가 매수를 좀 했고요. 금일 매도 타점은 저는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1파 사실 3분봉으로 봤을 때 오전에 1파가 오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매수 시점이고요. 여기도 매수 시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보수적으로 이때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와서 반등할 때 걸어두고 매도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네이처셀 매수 타점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차피 장 초반하고 장 후반에 거의 그날의 저점이 또 다시 나오는 지속적인 패턴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일도 사실 이러한 점에서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다른 종목이 눈에 보여서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 꼭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수급이 있는 종목에서 당일 최소 6% 혹은 하락이 오후장 특히 오후 2시경까지 해서 하락폭이 2선 즉 보통 6%는 안 하고요. 저는 8% 선에서 10% 사이에 단기 조정을 받으면 종가 베팅도 양호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하나의 그 매매 팁이고요. 다음은 사무엠스 손절했습니다. 전일장 종가 베팅을 한 종목이고요. 시간 외에서 이게 좀 안 좋았어요. 사실 종목이 이러한 종목은 여기서 위로 약간 1% 내지 2% 정도의 갭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시가부터 갭이 하락으로 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 지점 좀 손절 라인이 좀 너무 아래였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지점을 저는 아래 꼬리가 달릴 지점으로 생각을 했고 이 지점을 깨는 시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는 거 보고 반등을 해서 올라가겠지 했는데 반등이 안 주니까 여기서 그냥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손절이 잘 된 것 같고요. 서울반도체 지금 제가 이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막강한 수급주고요. 다시 한번 수급에 대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급이 끊기면 생명을 다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이 지점에서도 사실 수급은 살아 있었어요. 최소 거래량이 터진 거거든요. 이 날이 어떻게 보면 매수 맥점이었습니다. 어제가 맥점이었고 금일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2,100원 아래를 보고 있다가 조금 높게 들어갔어요. 2,170원 정도 21,700원 정도 선에 들어가서 일부 물량을 정리하고 다시 종가에 좀 더 들어갔습니다. 금일 진입한 물량 금일 100% 청산을 했고 종가에 금일 매도한 물량의 한 50% 정도 다시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전 고점에 부딪히고 있는 자리잖아요. 전 고점에. 그리고 위로는 241선의 저항이 있는데 종가 베팅을 한 이유는 일단은 강력한 수급이 전제가 돼 있어요. 강력한 수급. 즉, 이 종목의 처음에 주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연기금이 재등장을 했어요. 이 주식은 지금 연기금이 끌고 가고 있고 특히 기관 안에서도 연기금의 강력한 수급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95,000 주면 상당히 많은 물량이고요. 당일 거래량이
거래량의 10%를 연기금이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결코 적은 물량의 거래량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 매수로 봤을 때 40만 주를 매수를 해줬어요. 40만 주. 그리고 매도는 그거의 절반밖에 나오지 않았다. 라는 거는 연기금이 어마어마한 매수를 한 거예요. 금일 거래량에 포함된 매수가 이거는 순수하게 매수로만 봤을 때 20만 주입니다. 20만 주고 이 거래 대금으로 따지면 정말로 한 50억 정도의 순매수를 오늘 한 거예요. 결국은 내일에 돌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내일장의 기관의 흐름이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것 같고, 내일 저는 단순하게 3% 정도만 수익을 챙기고 나갈 생각인데, 일단은 1차적으로 이러한 지점이 하나의 전쟁 지점이 되지 않을까요? 23,500원 라인 보고 있습니다. 종목 괜찮습니다. 무역전쟁 관련된 주식이고요.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젠, SY패널, 비덴트 등등이 있고요. 파미셀 일단 매수를 하고 오늘 넘어갔습니다. 종가 베팅이 들어갔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장중 매매를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 종가에 많이 들어갔는데 이건 조금 타점이 높았어요. 제가 이 선에서 분할 매수가 들어갔고요. 이게 이때 한번 24,800원 한번 14,700원 한번 이렇게 해서 들어갔고, 이 지점에서 추가 물량 들어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량 비중을 많이 채웠다고 생각을 하고, 뭐 떨어지면 손절해야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손절을 할 텐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종목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갈지는 모르겠는데, 금일 역대 최저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36만 주고요. 보시면 거의 매매가 없었어요.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구나.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거래량이. 그러면 정말로 소외받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계속 거래량이 줄어들까요? 그거는 더 이상 투매도 쉽게 나오지 않는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급격하게 빠지고 하면은 개인들이 투매가 나와야 되는데, 파미셀 같은 경우는 이게 코스피 종목이고요. 신용이 0.75% 뿐이 없어요. 하락을 해도 반대 매매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네, 한번 보고 있습니다. 다른 코스닥 관련된 주식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진입을 해볼 생각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 밖에 지속 관심은 신라젠, 뭐 비덴트입니다. 비덴트 같은 경우는 어제자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었죠.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 섹터가 심상치 않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거래량과 이런 섹터가 동반해서 움직이니까 일단 어제 정해두었던 목표가까지 왔어요. 이제 추후에 이게 이러한 아래쪽에 있는 지선 하방에 5일선이 닿는 구간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도 있는 종목이 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쪽 섹터도. 지금 현재 코스닥, 코스피 반등 구간인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현금 비중 지켜가면서 매매를 하면 네, 또 이렇게 급락이 있고 난 후에 정말로 큰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 방송할 때는 그간 하락장 이후 하락장이 있고, 예를 들면 급락이 발생한 후에 증시의 반등 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최소 20%에서 30% 이상 모두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을 잘 이용한다면 반대로 큰 수익도 내실 수 있고 그동안 손해 보셨던 손실 났던 부분을 충분히 복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